안녕하십니까. 김남일 교수의 한의학 역사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양생의학파의 중심에 서 있는 동의보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국에서의 양생의학이라는 것은 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. 양생의학이라는 것은 사실 양생을 치료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어떤 의학적인 하나의 분과를 말하는 것이죠. 지금은 이제 이거 예방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분야가 많이 포섭되어 있는데 이 양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생명활동을 증강시키는 생명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의학의 어떤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항상 예방을 해서 내가 더 오래 장생불사할 수 있는 오래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병이 생겨도 이제 그것이 금방 치료될 수 있는 어떤 나의 몸을 상태를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포괄되어 있는 것이 이제 양생의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전통을 들어가 본다면 조여적이라는 사람이 이제 청학집이라는 책에서 이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밑에 해동전도록이라는 책에서 그런 어떤 그 계통을 쭉 설명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책의 이제 번역판입니다. 이것이 그 두 책을 잘 번역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선가의 전통을 계속 이어오다가 이것이 중국의 양생의 전통이 접목되면서 하나의 커다란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골자입니다. 이제 그 시작이 일종의 환인부터 우리가 이제 단군신화에서부터 나오는 그 환인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선가적인 전통을 중국에서부터 이제 접목된 것이 이어져서 그러니까 김각이나 최승우나 그 다음에 승자해 승려자해가 이제 당나라에 가서 통일신라 시기가 되겠죠. 통일신라 시기에 이제 이 도맥을 전수받아서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.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 양생의학의 전통 중에서 의방유치가 중요한 전통이죠. 의방유치란 책을 보면 그게 266권 중에서 이런 그 의서 안에 199번부터 205권까지 양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양생문을 설정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내용의 어떤 양생서적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고 그 내용도 이렇게 많이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. 이것은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의서들하고의 어떤 차별점이 있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이태계 선생이 활인신방을 통해서 하나의 건강을 이제 강구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활인신방이라는 책을 이제 만들어서 이것이 또 양생의학의 하나의 전통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동의보감은 뭐냐면 이런 전통 속에서 단순하게 그냥 동의보감만 독자적으로 딱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의방유치, 그 다음에 활인신방 등등의 이러한 그 의학적인 전통이죠. 양생을 의학에 접목시키는 전통. 이건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독특한 하나의 전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 전통 속에서 동의보감을 새로 구성해냈다. 이제 새로 완성해냈다. 이런 말씀입니다. 동의보감은 너무나 양생의학적 전통이 강하죠. 그 첫 번째가 이 책에 참여하고 있는 그 인물 중에서 정작과 정념. 이 정작이 바로 그 동의보감의 서문에도 동의보감 편찬에 참여한 인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념이라는 사람이 그 형입니다. 이 두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양생학의 어떤 하나의 계파로서 이제 전통을 만든 사람인데 여기 참여했다는 것은 동의보감 양생의학적 내용이 이제 반영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죠.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책에 있는 내경편이라는 내경이라는 단어, 이 내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도가적인 황정경에서 황정내경경이라는 문장, 그 책 제목이죠. 제목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따왔다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양생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의방유치에 있는 내용하고 많은 이제 상통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. 그러니까 의방유치에서 양생의학적 전통을 마련하는 곳을 동의보감에서 계승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벽곡이나 구황 같은 그 양생을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건강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벽곡이나 구황 이런 방법을 얘기한 것도 있지만 원래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난리가 났을 때 이제 살아남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양생술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. 그 전쟁에 나가지고 어디 산골짜기 도망가서 먹을 게 없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난리가 나지 않고 그 평화로운 시기에는 이런 방법들을 갖다가 이제 건강을 이제 더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그 양생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노인의 양생. 그러니까 사람이 더 오래 사는 방법은 이제 노년에 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.
그러니까 이제 노인의 양생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그 뒤에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신영문의 뒤쪽에 노인 혈세, 노인疾병 등등의 이제 그런 노인의 건강을 확보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에서 써 있습니다. 그래서 동의보감 이후에는 이 양생의학이 더 많은 발전을 갖게 됩니다. 1613년에 처음 간행된 이후에 조선 후기는 거의 이제 동의보감의 영향권에서 이제 의학의 어떤 발전을 이제 해나가는데 이 동의보감 이후에 조선 후기에 의문보감이나 광제비급 재중시편 이게 이제 동의보감에 있는 어떤 그 의학적 내용을 개성한 책들이죠. 여기 안에는 양생의학적인 내용이 많이 이 안에 의학적인 내용 안에 그냥 포괄해서 들어가 버립니다. 양생의학에서 몸을 움직여서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기공적인 그런 방법들은 많이 퇴색되고 그러나 이제 그런 방법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조탁의 이양편이나 이창정의 수양청소 유집이라든지 서유구의 보양지 이런 임원경제지 안에 이제 보양지가 들어있는 거 이런 데 보면 동의보감의 어떤 그런 양생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. 다시 말해서 뭐냐면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치료학적인 전문성 그러니까 의학적인 전문성입니다. 그러니까 의사들의 어떤 그런 그 전문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의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양생적인 방법은 어떤 생활의학으로서 또 발전한다는 얘기죠. 생활 속에 선비들이 자기 건강을 더 유지시키기 위해서. 그래서 이런 그 의학의 어떤 다채로운 모습은 바로 동의보감의 양생의학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